와칭 2 제1부. 시야를 넓힐수록 정말 나가 마법처럼 커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는 누구일까? 나의 과거를 훤히 기억하는 건 누구일까? 미래를 내다보는 보이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두뇌에 생각을 넣어주는 건 누구인가? 노르웨이의 베르겐데 심리학자 아이첼레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관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는 기절초풍했다.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기 최대 30초 전에 뇌신경 세포에 이미 실수를 감지하는 신호가 간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내가 실수하기 30초 전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일이죠. 내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낱낱이 설계되어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면 나는 그 누군가에 의해 원격 조종되는 꼭두각시란 말인가? 2011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리드 교수는 사람들의 두뇌의 아예 전극을 직접 이식한 뒤 두뇌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았다.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피험자들이 버튼을 누르기 1.5초 전 누군가가 먼저 두뇌에 신호를 보내주었다. 이 때문에 실험자는 피험자들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결정은 누군가가 이미 해놓은 겁니다. 두뇌는 이렇게 내려진 결정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역할만 할 따름이죠. 두뇌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몰래 내 두뇌의 의사결정을 통보하는 존재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두뇌가 컴퓨터라면 생각은 프로그램이다. 누군가가 내 두뇌 속에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을 나 몰래 끊임없이 입력시킨다는 얘기다. 그리고 내 육신은 입력되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 99.9%의 사람들이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이유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내 두뇌에 몰래 생각을 넣어주는 그 누군가의 정체를 알아내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된다면, 그럼 나는 입력되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창조자가 된다. 내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진다. 내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건 대체 누구일까? 최근 영국에서 개발한 디지털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인체 에너지장 사진을 보면 육신의 공간보다 몇십 배나 더 넓은 공간에 빛이 퍼져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공간이 층을 이루고 있다. 왜 공간에 층이 생길까? 공간마다 주파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육신의 공간은 물질 주파수가 지배하는 곳이다. 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은 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공의 세계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몸에서 1.5m 정도까지의 공간엔 감정의 물결이 흐르고 있고 그 바깥쪽, 즉 2.7m 정도의 공간은 생각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이른바 잠재의식, 무의식의 공간이다. 이곳에 두뇌가 모르는 생각들이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다. 그렇다면 그 바깥은 무슨 공간일까? 영체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흐르는 공간이다. 즉 영혼의 공간이다. 영혼의 공간은 무한한 빛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즉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육신의 공간이 서 있는 1번의 영역이 있고 그 뒤를 둘러싼 감정의 공간, 그 다음에 더 큰 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생각의 공간, 그 다음이 영혼의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빛의 공간이 영혼의 공간 주변을 싸고 널리 퍼져 있다. 즉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건 무한한 빛의 공간이다. 이는 사실 지난 수천 년간 투시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이미 훤히 알고 있던 사실이다. 다만 과학이 이를 증명할 만큼 발전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처럼 나는 육신의 작은 공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넓고 멀리 바라볼수록 나의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진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나일까? 육신을 담고 있는 공간까지가 나일까? 감정과 생각의 공간까지가 나일까? 영혼의 공간까지가 나일까? 아니면 무한한 빛의 공간 전체가 나일까? 이 여러 개의 공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개의 빛의 공간이 겹쳐지면서 육신이라는 환영, 즉 홀로그램이 탄생하는 것이다.
큰 공간은 작은 공간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 예컨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엔 육신의 공간을 움직이는 정보가 들어있다. 맨 바깥의 영혼의 공간엔 내 인생 전체의 설계도도 들어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내 두뇌에 끊임없이 생각이 입력된다. 나는 입력되는 생각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행동에 따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지구는 영혼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학습장이다. 영혼은 학습을 위해 지구 환경에 필요한 우주복인 육신을 잠시 걸치는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반드시 정해진 운명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만 다를 뿐 똑같은 하나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물질은 얼음을 보자.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된다. 거기에 열을 더 가하면 수증기가 되어 퍼져나간다. 모습은 다르지만 얼음과 수증기는 똑같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이다. 사람도 이와는 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육신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 더 큰 공간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을까? 예컨대 사람도 무한한 빛의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이다.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 속에 갇혀 있다.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스스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 육신과 두뇌만으로 살아가려니 한계에 부닥친다. 스스로 운명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그럼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만일 내가 시야를 무한한 빛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나는 무한한 창조자가 된다. 생사의 경계도 사라진다. 초능력도 나타난다. 즉, 육신의 공간을 확장하면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확장하면 영혼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영혼의 공간을 확장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처럼 나는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으로 된 존재이다. 나가 100배, 1000배, 10,000배 무한히 커진다. 몸이 죽는 순간 시야는 완전히 넓어진다. 무한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나의 0.0001%만이 몸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99.9999%는 몸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그러고 보면 두 개의 나가 있다. 첫째는 육안에 보이는 육신의 나이다. 이를 셀프 원이라고 하자. 셀프 원은 아주 작은 공간 속에 갇혀 기껏해야 100년쯤 살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나이다. 오감의 한계 속에 갇힌 채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의 99.9%가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 둘째는 육안에 안 보이는 빛으로 된 나이다. 이를 셀프 2라고 하자. 셀프 2는 빛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의 크기만큼 퍼져나간다. 공간의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나의 모든 능력도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가 된다. 그렇다면 물리적 시야를 넓혀보자. 한 초등학교에서 16장의 사진을 놓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책상 위에 연필을 시작으로 책상 전체, 교실, 학교 건물, 학교 인근 지도, 도시 지도, 전국 지도, 세계 지도, 지구 사진, 태양계, 은하계.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겐 거꾸로 은하계에서 태양계, 지구, 세계 지도, 전국 지도, 도시 지도, 학교 인근 지도, 학교 건물, 교실, 책상 전체, 책상의 연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두 그룹의 아이들 중에 어느 반 아이들의 성적이 더 높았을까? 불과 5분간 어떤 사진을 봤느냐에 따라서 이 두 반 아이들의 실력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당연히 작은 연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계, 은하계까지 점점 시야를 넓혀간 학생들의 점수가 높았다. 연필만 보는 것보다 책상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넓어진다. 한 도시 지도를 보는 것보다 전국 지도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세계 지도를 보는 것보다 우주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이렇게 시야를 점점 더 넓힐수록 왜 지능도 점점 더 높아질까? 만일 지능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시야를 넓힌다고 해서 지능도 높아질 리는 없다. 시야를 넓히든 말든 머릿속의 지능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지능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 속에 지능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인가? 즉 나가 커진다는 얘기 아닌가? 리먼만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능은 고정된 게 아니다. 시야를 넓힐수록 무한히 늘어난다. 천장의 높이도 마찬가지였다. 천장이 높은 방에서 창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창문의 크기도 영향을 주었다. 창밖으로 더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 공부가 더 잘 되고 실력이 오르는 현상을 발견했다. 여러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이 좋아지려면 시야를 넓히라. 환경을 바꾸고 산책을 즐기는 등 바라보는 공간을 넓혀라. 눈과 귀를 열어놓아라. 낯선 것에 저항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라. 나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말아라. 새로운 음식, 장소, 생각의 마음을 열어라. 시야를 넓히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도 넓어진다.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공간 속의 모든 것들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심리적 시야를 넓혀보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보면 먼 거리를 상상할수록 협상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협상 상대와의 거리를 늘릴수록 협상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그저 상대방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상상만 해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넓은 지역을 상상만 해도 창의성이 높아지는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서 세계 최고의 부자 작가가 된 영국의 조안 롤링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오랫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양자 물리학 문제에 대한 영감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떠올랐다고 말했다. 해밍웨이는 쿠바에 살면서 명작을 썼고 고갱은 남태평양 타히티 섬에서 영화를 그렸다. 마크 트웨이는 생애 최초의 베스트셀러를 배를 타고 하면서 썼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집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을 여행하면서 혹은 먼 이국 땅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영감을 얻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다. 이번에는 시간적 시야를 넓혀보자. 길게 내다볼수록 정말 더 성공할까?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 벤필드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가문과 교육, 지능, 연출 등의 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간 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답은 시간적 시야였다. 시간적 시야란 지금 뭘 할지를 결정할 때 시간적으로 얼마나 길게 내다보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간적으로 수십 년 뒤의 일을 내다보고 현재의 일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 공간이 커지는 만큼 나도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 아이들은 10년 후에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세상을 떠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되돌아볼까? 100년 후에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시간적 시야를 넓힐수록 나는 더욱 커진다. 그러면 나 자신을 더욱더 정확히 보고 헛발을 내딛지도 않게 된다.